마켓 무버입니다. 경제 상황도 어렵고 증시 상황도 녹록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긴급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피해, 가슴 아픈 피해를 낳았던 영남권의 산불 피해가 추경 편성의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큰 줄기 세 개를 보면 연이은 영남 지역의 산불에 대한 대응 성격이 크고 그 다음으로는 통상 및 인공지능 AI 경쟁력 강화 성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민생 지원을 통한 필수 경정의 성격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추경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동의하게 된다면 세부적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라는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 투자 심리가 좀 반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동안 시장이 예상했었던 그리고 각 당에서 발표했었던 수준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애초에 15조 원 규모의 핀셋 추경안을 언급을 한 바 있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5조 원 규모의 전방위적인 추경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는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규모지만 그래도 지금은 추경만이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추경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앞으로 이번에 추경을 시작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이번 추경의 의미다라고 짚었습니다. 정부의 의사대로 4월 중에 추경이 편성되게 된다면 2차 추경도 가능할 것으로 봤고요. 한다면 그 시기가 대략 3분기경으로 예상된다라는 전망입니다. 2차 추경의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 하반기 중에 장기채를 싸게 살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면서 채권 시장에 주목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고요. 현재 국고 10년물이 20조 원대 추경을 반영한 상태여서 굉장한 저평가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슈 후에 금리 하락폭은 일시적으로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0년물 국고 흐름을 바라보면서 국채 시장에 좀 집중해보는 전략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에 미칠 영향과 4월에 추경이 편성될지 그 여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기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건호 이사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기업은 LVMC 홀딩스인데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0.6% 하락세, 다만 지수를 이기는 기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LVMC 홀딩스 과거에 이제 코라오 홀딩스였다가 이제 LVMC 홀딩스로 개명을 했죠, 회사명을. LVMC 이제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이제 앞에 약자만 딴 그런 회사 이름이죠. 실질적으로는 라오스에 기반이 있는 기업인데 라오스에서는 여기 이제 그 LVMC 홀딩스 오세영 회장이 뭐 국가 서열 2위라고 할 정도로 국가 전체 세금의 20%를 이 코라오 홀딩스, LVMC 홀딩스가 이제 마크를 할 정도로 라오스에서는 가장 큰 회사인데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면 처음에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고차를 갖다가 이제 여기 지금 앞서서 언급한 4개 나라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약간은 좀 공산국가 스타일의 나라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교통수단들이 굉장히 좀 약간 미비하니까 중고차를 사다가 그쪽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회사가 커졌죠. 현대기아 자동차를 일단은 요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서 거의 이제 대한모터스라고 해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딜러를 하고 거의 독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그 자동차를 팔려면 우리가 꼭 같이 가는 게 뭐냐면 금융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금융은 이제 KB랑 같이 하는 걸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제품을 들여와서 파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CKD, SKD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을 해서 파는 사업도 많이 하죠. 이제 트럭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 뭐 오토바이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미얀마 쪽에서도 상당히 사업을 많이 넓히려고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미얀마에 좀 약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뭐 기업적인 내용으로는 피해가 없나 봐요. 이제 주가 흐름이 거의 영향을 안 받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큰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정확히 고점 대비해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 10분의 1토막이 나 있었거든요. 과거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여기 이제 회장이 주가 조작으로 조사를 받을 정도로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인데 최근에 나온 실적을 보면은 6년 만에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다라는 표현을 기사에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일단 그 개발도상국들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강달러니까 달러 대비해서 이제 이 라오스 쪽의 현지화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힘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한 것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증가를 일으키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시가총액 3천억 정도면 가격적인 리스크는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차트 잠깐 같이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난다라는 것은 좀 정상적인 부분은 아니죠. 과거에 한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1,700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잡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과 이 기업의 어떤 주가 자체적인 주가 흐름을 같이 연동시켜서 나서 봤을 때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사실 그렇게 같이 따라 내려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기업이 더 이상 빠지기는 이제 뭐 힘들 가격까지 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뭐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는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니까 지금 과거에 어떤 급락이 나왔을 때 LVMC 홀딩스의 주가를 연계시켜서 보고 또 앞으로 좀 당분간은 시장이 좀 약세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감안을 했을 때 조금 선방도 할 수 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했기 때문에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주가 상승을 좀 바랄 수 있는 메리트가 조금 더 큰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VMC 홀딩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피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오리온입니다. 오늘 장을 이기는 기업이네요. 오리온은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오리온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좀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네. 궁금하신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포먼한 그렇죠. 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초에 이제 그 오리온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있는 이름이 이제 지금은 리가캠이고 작년 초에 이제 레고캠바이오죠. 레고캠바이오 인수하면서 초코파이 만드는 기업이 왜 뜬금포로 바이오 기업을 인수를 했냐라고 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주가락이 좀 세게 나오는데 어떤 한국 타이어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때 어떤 주가 흐름을 좀 만회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오리온이 과거에 알테오젠도 좀 딜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알테오젠과 딜이 안 돼서 이제 레고캠바이오를 실질적으로 인수를 한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과자 요리들도 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코아의 가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재밌는 부분이기도 한데 코코아 가격이 올랐을 때도 오리온의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분석 자료가 많았는데 작년에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코코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됐어요. 작년에 톤당 12,00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8,000달러까지 3분의 1 정도가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8,000달러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이제 시장이 보고 있는데 코코아 가격이 올라도 오리온은 좋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내려도 좋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코코아 가격이 올랐다. 그럼 제품 가격이 올린단 말이죠. 그건 이제 뭐 기업 입장이 좋은 거고. 근데 코코아 가격이 내려갔다. 그럼 제품 가격은 안 내리죠. 이제 원재료 가격은 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 같은 식품 업체들은 이제 원재료가 올랐을 때 가격 올리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때 가격 안 내리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일단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코파이 하나만 사도
될 것 같은데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100개를 만들면 58개가 이제 러시아에서 소비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베트남이 22개, 그다음에 중국이 15개, 나머지 이제 우리나라 순으로 이제 소비가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이 딸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쇼티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장 증설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장도 충북 진천에 있는데 이쪽도 이제 어떤 통합물류센터를 착공을 한다. 중국 법인은 일단은 중국이 지금 영업이익이 지난달에 2배 정도 좋아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물류나 판매나 영업 같은 경우를 일단 과거에는 직접 다 했는데 지금 오리온은 이제 물건만 갖고 오고 나머지 판매나 물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 아무래도 독보적인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 신건설 공장 건설도 서두르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시장이 좀 약간 노이즈가 나올 때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도 받고 있고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술적인 부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초에 지금 리가켄바이오 그때 과거 당시에 레고켄바이오 인수를 했었을 때 상당한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1년 넘게 그 가격을 회복을 못 해주다가 이제 막 그 가격을 회복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약간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 리가켄바이오가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상당한 좀 어떤 미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리온이 인수하는 리가켄바이오가 조금 더 시장에서 어떤 좀 시장에 어필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오리온 하나만으로도 좋지만 리가켄바이오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어떤 주가 흐름의 어떤 상승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좀 시장 노이즈에 전형적으로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두 가지 기업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이즈에 강하면서 시장 하락과 강하게 연동되지 않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